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정말 핫한 차,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 차, 그리고 또는 아이콘 같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폭스바겐의 해치백 모델 8세대 골프입니다. 자, 시승에 앞서 간단하게 디자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전 7세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램프 크기부터, 그리고 그릴부터, 그리고 밑에 범퍼의 형상부터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미지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동글동글한 그런 순한 이미지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 8세대 모델은 램프 크기도 굉장히 납작하게 바뀌었고 좀 더 많이 찢었죠. 그래서 좀 더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이 램프 같은 경우는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죠. 자, 이 램프는 44개 LED 모듈과 그리고 뭐 카메라, 레이더 등을 활용해서 앞차가 없으면은 상향등을 켜서 멀리 비춰주기도 하고, 만약에 차가 있으면은 상향등을 꺼서 서로 약간 편하게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램프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7세대 모델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벌어진 듯한 그런 인상이죠. 자, 한번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측면은 기존의 골프가 가졌던 그런 특징들, 그런 정체성들이 좀 그대로 묻어다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에 선명하게 지나는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그중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두꺼운 C필러입니다. 이 C필러 같은 경우는 골프의 그런 측면 디자인,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 이유가 1974년 1세대 모델부터 이 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C필러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 한 50년이 지난 이 8세대 모델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램프가 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앞모습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IQ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좀 얄쌍하게 빠져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가 그냥 엠블럼 마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기능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수동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 후진을 하실 때 보면은 뒤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이 뒤를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외관보다는 실내 변화가 좀 가장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올드한 느낌, 버튼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풀 디지털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계기판부터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었고, 그리고 밑에 거의 다 터치 버튼으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비상등 버튼이나 여기 주행 모드 버튼, 그리고 공조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어시스트 버튼들, 그리고 파킹 메뉴들,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따로 이렇게 빼놨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C타입 USB가 두 개가 이렇게 좀 가려진 듯 하면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는 수납 공간이면서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사이즈도 좋은 것 같아요. 손 집기도 좋고 놨을 때도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시동 버튼, 파킹 버튼, 그리고 이 귀여운 변속기, 그리고 이런 컵홀더까지 이렇게 좀 약간 알차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2열로 넘어가서 한번 공간 제가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도 좀 넓게 열리는 것 같죠? 그래서 앉았을 때 자, 지금 찍히고 있겠지만은 굉장히 넉넉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무릎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수납 공간들이 좀 약간 귀엽게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좀 알차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1열 시트도 그렇고 2열 시트도 그렇고 이게 직물 시트거든요.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시트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이 중간에 이 허벅지가 닿는 이쪽이 닿는 부분은 이제 알칸타라 소재 같아요. 요걸로 만들어 가지고 앉았을 때 좀 몸을 착 감기게 해주는 그런 느낌까지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그런 디젤 엔진 EA288 에보 2.0 TDI 엔진이 보닛 아래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6.7 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7단 DSG 변속기가 같이 맞물려서 차가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8km 정도 되고, 시내에서는 한 16.8, 그리고 고속에서는 20이 넘는 그런 우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느꼈던 것들이 좀 뭔지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켰었을 때 아무래도 이 차가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그 디젤 특유의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귀로는 소음이 들리고, 뭐 페달이라든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미세하게 전달되는 그런 진동 같은 게 있습니다. 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이런 ISG가 활성화되는데, 그때는 좀 이질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차를 받고 딱 앉았을 때 받은 느낌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시트의 착좌감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버튼의 조작, 그리고 이런 화면의 크기, 화질, 그리고 폰트가 크냐 작냐, 그리고 번역이 좀 잘 돼 있냐,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들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이 폭스바겐 골프는 약간 주관적인 느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 그리고 초반의 느낌이, 그런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행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크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로 두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는 이 연료 효율에 약간 최적화된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나 그런 운전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볍다, 그리고 푹푹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에코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1000rpm 밑으로 내려갈 때 이 계기판에 에코라 뜨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연비가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자, 이제 컴포트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코 모드와 비교했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굳이 뽑자면은 약간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워진다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응답성이나 이런 거에, 제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저는 지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속 페달의 예민함도 더 늘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좀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가속 페달의 이런 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트로크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강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밟아도 계속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이 움직임입니다. 자,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배우기에는 이만한 그런 적합한 차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추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인다라고 할까요? 이 차가 작아서 또는 가벼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휘두르시고 또 코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시승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은, 아, 이 차 움직임이 진짜 좋구나, 뭐 소위 말하면은, 아, 이 차 내 말을 정말 잘 듣는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난함입니다. 이 차가 어떤 디자인이 훨씬 빼어나서, 아니면 성능이 뛰어나서, 아니면 실내가 굉장히 넓어서, 아니면 편의장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다 축출한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다 두루두루 동글동글하게 다 어느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면서 또 불편까지는 안 가는 그런 무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느낌 또한 뭔가 특출나거나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플레인한 무난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무난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저속에서의 그런 주행의 안정감, 탄탄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차 굉장히 실용적으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 이유가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를 두고 이렇게 두 개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타고 음료가 두 개가 있다면은 요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나 어떻게 편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 받침대를 올려서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음료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3,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푸조 308이 있죠. 이거랑 가격대가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골프 사고 싶은데 또는 해치백 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푸조 308이랑 이 골프를 많이 비교하실 텐데 확실히 좀 타겟층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푸조 308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럼에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화려함이냐 또는 실용성이냐 이 두 가지 정도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냐에 따라서 뭔가 실용성을 추구하신다면은 골프를 그리고 뭔가 화려한 것들을 원하시면은 이제 푸조 308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폭스바겐 골프 8세대 모델을 같이 한번 타봤습니다. 왜 이 차가 전 세계에서 3,500만 대가 넘게 팔렸고 또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차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